저는 소식자들이 반가워요. 하루 3끼 먹어야 된다는 논리를 그분들이 다 깨주거든요. 하루에 방울토마토 3개, 김밥 하나. 특히 우리 김국진님은 김밥 3쪽 이상을 안 드신대잖아요. 인간의 몸은 실제로 7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잘 먹고 살지 못했어요. 불과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을 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실제로 하루에 36g 이상밖에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단백질은, 고기는. 근데 우리 한 번에 먹으면 기본 1인분이 200g, 한 2, 3인분은 먹어야 내가 내 노력한 거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근데 아무리 먹어도요, 그거는 단백질로 가지 않고 되려 독소로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 힘이 난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요. 최소 하루에 1끼 이상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소식자들, 대식자들, 그리고 먹방까지 분명히 장수촌의 비밀은 소식이라는 건 밝혀졌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걸 먹었는데 이게 독이야, 그럼 바로 뱉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집중되는 게 소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다른 데 쓰여야 될, 특히 밤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수면을 하면서 아니면은 쉬면서 재생하고 회복되고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 시기에 음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화 에너지로 다 쓰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또 아침부터 커피가 들어오고, 그래서 소식을 하면 오장육부를 덜 써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기에 노란하지 마라. 왜 10,000보를 꼭 걸어야 되냐. 산속에서 요가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면벽, 즉 벽만 바라보고 수행을 하시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양분에. 운동조차도 결국에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뭔가 이거 헬스를 끊고 닭가슴살을 사 먹고 모든 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뇌에 의한 거지. 반드시 소식, 대식 이런 거에 따지지 말고 현재 내가 남이 정해놓은 틀에 고도로 기획된 상업주의 마케팅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남들이 좋다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피곤해 죽겠는데 자면 될걸 굳이 헬스장 가가지고 뛰어야 되느냐. 그래 놓고 나는 2000칼로리 썼으니까 치맥 먹어도 돼. 그리고 또 먹고 잔단 말이죠. 건강기능식품부터 끊어보십시오.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나는 채우니까 괜찮을 거야. 플라시보, 위약효과가 분명히 3개월 정도는 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간과 콩팥에 모든 독소가 쌓여서 결국에는 내 에너지가 점점점 망가지고 만성염증 생겨서, 그게 결국에는 내가 안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안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제한하시고 마음을 평온하게 즐겁게 가져나가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060 세대의 가장 큰 화두는 단언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돈을 어디다 좀 투자해서 더 불려볼까?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뜯어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바로 5060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더 큰, 정말 많은 돈을 의료비로 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바로 7대3의 법칙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돈이 따로 들지도 않는 거고요. 집중해야 될 7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줄여야만 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호흡과 명상입니다. 이것만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습관이 되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바로 배를 내미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에 집중하신다면 내장 지방이 빠지고 복부 지방, 우리 어머니들 특히 항상 안 빠진다는 이 옆구리 살이 빠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각종 언론에서 바쁜 현대인, 바쁜 하루, 이게 의도적으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내 몸도 항상 각성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에 쫓기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 순수하게 정말 멍 때린다는 생각으로 그 경지까지 가시면 몸 자체가 많이 이완되고 마음의 평온함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거죠. 이 먹는 것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5060 세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화가 돼서 아픈 게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기 때문인데요.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을 드시지 않고 점점점 죽어있는 가공식품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단 2주만 채소 과일식이 7, 통곡물과 견과류를 3, 여기서 다시 7대3이 나뉘는데요. 이 비율로 살아있는 음식으로 내 몸을 해독하고 독소 배출하는 시간만 가지셔도 5060 세대는 새로운 인생을 전환점을 찾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안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로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를 7, 그리고 3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물로 제한을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절대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은 5060 세대가 바라는 안 아프고 자연 사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단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소 과일식을 실천해 주신다면 몸은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죠.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잠이 오면 주무셔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회복하고 재생하는데 몸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절대로 나는 잠을 줄여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4번째 안내해드린 것과 연관이 있고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햇빛색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햇빛으로부터 에너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60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도 골프 치러 나가시면 선크림 바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헌데 저는 과감히 알려드립니다. 중금속의 피부 오염을 통해서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갖고 온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언론 역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광고 협찬이 식품과 제약회사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하루에 30분 반드시 햇빛을 선크림이나 가급적이면 화장품 없이 쐬기를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비타민 D 제품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간과 콩팥을 힘들게 할 뿐이지 절대로 비타민 D 합성을 체내에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조차도 선크림을 바르고 비타민 D를 먹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완전 식품인 모유에는 비타민 D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00만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현재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됐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 살아남기까지는 비타민 D가 안 들어가도 되게끔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외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햇빛 쐬기를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5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걷기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맨발로 흙길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 밝힌 모든 인간의 구조가 바다와 흙과 유사하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듯이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걸 어렵게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기전까지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의 섭리입니다. 음양의 조화고요. 활성산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짝이 없는 전기 자극들이 주인을 못 찾아서 공격을 해대면서 여기에서 암세포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 전기 자극들이 어떻게 원래 밖으로 나가느냐? 흙을 밟으면서 자연에 있으면서 나가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이 맨발로 흙길 걷기를 하면서 치유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건강기능식품을 아무리 사 먹어도 맨발로 하루에 30분씩 햇빛 쐬면서 흙길 걷기만 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죠. 원래 우리 인간은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꼭 밖에를 걷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황토흙이나 살아있는 흙만 퍼다가 집에서 저는 잘근잘근 드라마 보면서 밟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 봉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나누고 베풀 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계산된 것 없이 봉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봉사활동 하나만으로도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매일 이렇게 하루에 눈 뜨고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라는, 즉 긍정과 희망의 사고 습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들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아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장애가 와서 이러한 것들에 내 몸을 의식을 가두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오늘 하루도 깨어있음에 무사히 마감했음에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만 가지셔도 설령 내가 어떤 사고가 나고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마음의 괴로움 없이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7가지를 평소에 점점점 늘려나가시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줄여야 될 것 중 3가지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비만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현대 사회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학 첨가제에 중독이 돼서 가공식품을 먹게끔 우리 뇌가 교란이 돼버렸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루하루 맞이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삶인데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명품백을 갖고 싶다,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러한 것들 역시 다 욕망과 욕심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50에서 60대가 되면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 욕망이구나,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욕망과 욕심을 갖고 오게 하는 건데요. 바로 집착과 소비입니다. 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에 검색 하나만 해도요, 그와 관련된 광고들이 무수히 뜹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와 동시에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에 의해서 세뇌를 당합니다.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거는 사야 돼. 그리고 먼 지구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여성이 올린 명품백 사진을 쉽게 SNS에서 보면서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그게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 소비, 특히나 우리 5060 세대들은 자식에 대한, 손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 남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손주니까 그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럼 뭘 또 사 먹고 기능식품 찾아 먹고, 근데 결국에는 불안해서 3개월, 6개월마다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고 암보험을 들고 치매보험을 들고 결국에는 계속 불안과 공포에 의한 마케팅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대 3의 법칙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진정한 건강이란 내가 어디 한 곳이 아프더라도 마음에 괴로움 없이 감사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깨달음이고 행복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음식 부분에 있어서 7대 3의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3끼를 인간이 먹게 진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릿고개 때 누가 하루 3끼 먹으면서 그 힘든 일 했습니까? 너무 지나친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현재 비만을 겪고 있고 만성염증에 시달려서 이 만성염증이 만성질환,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 당뇨, 결국에는 암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루 2끼만 식사하셔라. 그런데 나는 반드시 아침에 뭔가를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채소 과일식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5060 세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화가 돼서 아픈 게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기 때문인데요. 절대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은 5060 세대가 바라는 안 아프고 자연 사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 즉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효소, 효모, 이 효소, 효모는 42도 이상에서부터 파괴됩니다. 즉 살균, 멸균된 가공식품에는 효소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도 최대한 가열하지 않고 드시길 저는 권해드리고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사과, 당근, 양배추, 바나나 이 정도 갈아서 아니면 착즙을 해서 아침에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2끼만 내가 가공식품을 먹는다고 계산을 하면 한 달이면 60끼거든요. 7대 3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무려 18번이나 치킨, 피자, 라면, 햄버거, 부대찌개, 때로는 치맥도 먹을 수 있고요. 야식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42번. 그 42번은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거꾸로 드시고 계세요. 3대 7, 심지어는 2대 8, 1대 9 채소 과일을 한 달 내에 한 번도 안 드신 분도 있습니다. 무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생긴 속담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7대 3의 법칙은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천을 해 나가 보시고 여기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건 내가 오늘 저녁에 치맥, 야식, 족발을 먹었다. 그럼 내일 하루는 동물성 식품인 육류, 생선류,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와 같은 가공식품을 제한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해독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이 가진 림프 시스템이라는 자연 치유 체계는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매일 삼시세끼 죽은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림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림프 주머니라는 곳에 독소를 가두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진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대 3의 법칙도 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일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만 드셔보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성질환이 있고 정말로 통증이나 극심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나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 2주에서 3주는 철저하게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만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예방 차원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7, 나머지 3을 철저하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물로 제한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7대 3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최소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 상황에 맞춰서 8대 2, 9대 1 그러면 한 달에 60끼에서 54회는 내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나머지 6회만 가공식품을 먹는다. 그럼 이 정도 해 나가시면 충분히 가공식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 최애 음식이
돈가스, 탕수육,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30대까지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연례 행사처럼 정말 축하의 의미로 먹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다 공통점이 튀긴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음식을 튀겨 먹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공식품이 나온 게 한 100년도 채 안 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 인간이 만든 최악의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튀겼을 때 바로 트랜스 지방이 나옵니다. 이미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고 모든 식품 성분 함량표에 가공식품 뒤에를 보시면 몇 그램인지 몇 프로인지 표기를 할 만큼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면은 안타까운 게 단순히 이 튀긴 걸 떠나서 탄수화물이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가공식품이 옆에 있어 한번 보시면 있는데 탄수화물은 설탕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공식품에 있어서의 탄수화물은 즉 가공된 포도당이라는 거죠. 당뇨의 주범인데 당질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밑에 당류라는 말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왜 요새 당류제로 사탕도 있고요. 심지어 쿠키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당류 재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면 이건 설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말장난인 거죠. 당질이라는 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라면은 이 당질 탄수화물도 높습니다. 세 가지가 다 높은 거죠. 나트륨, 탄수화물, 당분이죠. 그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그 외에도 튀겼을 때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튀긴 거를 좋은 기름에 튀기냐? 그렇지 않아요. 팜유. 그건 공업용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화학적인 모든 집약체 MSG. 더 이상 이 MSG란 말을 잘 쓰질 않거든요.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이게 라면의 스프에 들어갑니다. 라면 식품회사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계속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야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먹방으로 라면 먹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라면 매출이 좀 오르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제는 라면의 수요는 많이 떨어졌고 식사 대용이라는 개념에선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컵라면. 용기를 아무리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서 전자레인지용이 나왔다고 해도요. 우리 아이들 편의점 가서 전자레인지에 컵라면 돌려먹게 놔두시면 안 돼요. 한 번 먹는다고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엔 그게 만성질환으로 간다. 라면을 먹은 만큼 내가 그 다음날은 채소과일식으로 해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신 분이 있어요. 뭐 TV에 보면 한평생 라면만 끓여 먹고 콜라에다가 먹는 할아버지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먹고 건강하신 분 없어요. 자연에서, 다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소로 밭 여미면서 에야 디야 콧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라면에 뭐 이 트랜스 지방이 어쩐지 이런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병원 검사시키고 난 직후에 건강이 많이 다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몸은 마음, 즉 호르몬의 작용, 뇌에 명령을 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를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더라도 그래 이건 몸에 좋아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이미 우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횟수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슈퍼푸드 솔깃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채소 과일식은 뭘 먹어도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5060 세대들은 바로 양배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위장 회복에 가장 좋은 게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추천드리는 게 정말 싸요. 우리 국산 유기농 양배추가 한 통에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보관도 용이하고 겉껍질은 벗겨내시기 때문에 우리 5060 세대들이 걱정하는 농약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아니면 식전에, 식간에 아니면 식사 도중에라도
채를 썰어서 드시든지, 이게 조금 내가 매워 아니면 위가 자극돼 하신 분들은 삶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재 위가 독소가 많이 쌓여서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되는 거지, 채소과일식이 절대 부작용이 나거나 자극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이 회복될 때는 반드시 통증과 자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2주 정도면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양배추만 먹는 습관만 들이셔도 행복하고 건강한 7080을 맞이하실 거고요.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과, 레몬, 살이 찌지 않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까지 전 세대가 아우러서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내 몸은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때 아프더라도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가족들과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자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10대들 정말 가장 저는 추천드리는 음식 당근입니다. 당근을 그렇게 안 먹어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제일 싫어하는 야채, 채소 중 1위가 당근이에요. 일부러라도 미취학 아동부터 10대까지는 당근을 일부러라도 먹게 해라. 뭐 당근 하면은 베타카로틴 때문에 꼭 지용성 성분은 한번 기름에 볶아서 아니면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이런 영양학적인 얘기 정보가 많지만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어렸을 적부터 아삭아삭하는 식감과 자연이 준 고유의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돼 있습니다. 10대들, 청소년들, 공부하는 수험생들, 종합 비타민 그런 것들 챙겨 주시지 말고요. 매일 당근 하나씩만 잘라가지고 우적우적 씹어 먹게, 아니면 착즙으로라도 갈아서 즙이라도 먹게 해주면 반드시 비염, 아토피,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대는 정말 제일 많은 커피 소비량을 하는 층입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의 한 해 매출 규모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커피 소비량 3위라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소비층을 보니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들에게는 커피 대신 드실 수 있는 것을 바로 레몬수를 추천드립니다. 레몬이 우리나라 전통 과일은 아니에요. 많이들 드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간을 공격한대, 치아가 썩는데, 부식된대, 위장을 공격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온대. 그리고 뭘 먹기 시작했냐? 비타민C 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기획된 마케팅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레몬은 우리 20대 남성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피부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피부에 좋고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변비가 생긴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20대부터 레몬을 다시 먹는 습관 가지신다면요, 안 그래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활동을 하실 시기에 더욱더 일의 능률과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정말 시기 때문에 레몬수 그리고 착즙에서 물과 희석해서 드셔보시기를 권하고요. 단 2주만 해도 어깨를 항상 짓누르고 있는, 왜 20대들이 가장 어깨에 곰 3마리가 많다고 아우성입니까? 되려 몸에 좋다고 하는 각성 효과를 갖고 오니까 먹은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커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되려 더 몸이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레몬즙, 레몬수, 레몬 가장 좋은 건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겠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수는 레몬이 커요. 그래서 보통 제 손가락 크기 정도 해서 두께가 있는데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먹는다는 거에서 몸이 바뀌는데, 뭐 영양분 섭취를 하면 레몬을 뭐 5, 60개 먹어야 된다, 그런 단순 수치 계산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차피 내가 뭔가를 마셔야 된다면 그것부터 레몬수로 바꿔보셨을 때 우리 몸은 살아나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30, 40대 한국 사회에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주는 세대죠. 중간에 끼인 세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10대, 20대 때 채소 과일을 멀리하게 되면요, 30, 40대도요 정말
정말 사과 한 알조차 하루에 먹질 않아요. 세계 어디 장수촌을 가도 노인들이 즐겨 먹는, 매일 먹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침 빈속에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속쓰림을 유발한다,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사과, 고구마, 바나나. 그럼 저는 묻습니다. 멀리만 안 가도 우리 대한민국 500년 전만 해도 다들 사과, 고구마, 바나나야 이제 1970년대 수입이 됐지만 구황작물로 연명을 해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럼 다 우리가 죽었지, 어떻게 살았냐. 공복에 가장 먹어도 안전한 음식은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이건 역시 사과와 레몬과 고구마 대신 다른 무언가 가공식품을 먹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이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사과 한 알만 내가 계속 먹어도 피부, 변비, 기타 만성 질환들, 비염, 아토피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못 드시겠다면 사과즙으로라도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으로만 바꾸는 이 습관을 바꿔도 30대, 40대 굳이 병원을 쫓아다니실 일이 없다. 그리고 각종 건강기능식품 수십 알을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